예, 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입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내내 우리 수출입은행장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아마 해난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수출입은행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네. 대협력기금 EDCF 개도국 한 77개국을 대상으로 한 400여 건 정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몽골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승인 완료해서 진행되는 사업하고 또 승인 예정 사업도 있던데 몽골에 지원하는 예를 들면 10개 아이막의 지역 난방 시스템 개선 사업, 또 울란바토르 대기 개선 프로그램 차관, 국가기록원 현대화 사업, 솔롱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 1단지, 2단지, 또 국가기록원 현대화 사업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몽골 현지도 두서너 번 가보기도 하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소통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은행장 좀 그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EDCF 사업이 저희 이제 수은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집행은 상대방 수원국이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원국의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좀 만성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거든요. 어쨌든 물론 몽골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변경된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수출입은행도 결국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그 아이막 지역 난방 시스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한국의 지역 난방 기술이 진행을 했는데 그 1차 그 입찰 요약서를 4개 기업이 제출을 했는데 그 1차 4개 기업을 제출했다가 포기를 했고 2차 재입찰 공고를 했는데 한국 기업인 백산하고 세아에서 참여를 하다가 아주 결론적으로는 이 참여를 포기한 이유는 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지는 당연히 몽골 지방 정부에서 부지를 내주고 그 이제 건설은 어쨌든 컨설팅을 받아 하게 되는데 이 몽골 지역에서 전혀 현재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기준으로 이 설계를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전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서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서 모두 포기를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요. 또 그 공공주택 단지 구축 사업, 예를 들면 몽골 울란바토르의 게르를 정비를 해서 소위 이제 좋은 주거권을 확보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4.5억 불하고 5천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 7천 세대 건설하는 사업인데 몽골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뿐만 아니라 여러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말리라든지 여러 개의 사업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몽골 지역을 제가 좀 여러 번 가본 경험으로 그쪽 현지 사정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 대사관 또 몽골 현지 전문 한국 컨설팅 전문 기업하고 EDCF 참여 희망 한국 기업 이런 쪽을 우리 수원에서 잘 이렇게 조직을 해서 간담회라든지 투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해 이 사업이 그래야만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국방외교 일환으로 특히 몽골 지역, 몽골 공화국과 특별한 관계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하는데 실제 이게 한 8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들이 있어서 혹시 저 배석한 분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답을 해주실 분이 있나요? 저 시스템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여기 지금 인력 제한이 돼 있어서 그 예. EDCF 담당하는 임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 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구매 협력팀을 신설을 해서 그 수원국하고 입찰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제가 파악을 해서 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 요청하니까 특별관리 사업을 해낭이라고 6개를 보내왔는데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개발 사업은 이게 35개월 정도 지났더라고요. 네, 2011년 6월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로 있어서 염려가 되고요. 말리의 관계 개발 프로그램 사업, 테러가 발생해서 그렇고 예멘의 한국 고등기술훈련소 건립 사업도 내란 발생으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것을 그렇게 보고를 하셨던데 네. 이제 해당 국가의 지역의 위험성 이런 것도 좀 이 EDC파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평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네, 네. 여튼 이 뭐 자료들을 좀 여튼 많이 있는데 추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혹시 그 지금 우리가 지원한 사업 중에서 아주 성공적인 모범 사례 한 3가지 정도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에 대한 논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제 수출 진입 기업들 생존율이 워낙 낮더라고요. 1년 되니까 절반 정도가 문을 닫고 5년 정도 되니까 겨우 17% 정도 생존을 하는데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해서 한 24조 원 지원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대출 정책금융으로 대출만 하고 그 이후에 네. 예, 그 사실 수출 초기 기업이 그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만 있으면 이제 지원하는 경우 또는 외부 결산 검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결산 검사 자료, 회계 자료만 가지고 대출 심사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또 금년부터 도입을 해서 한 2천억 정도 대출을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초기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해외에 셧다운돼서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두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성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